요즘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애완견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,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만큼 강아지들을 사랑하고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얘기죠. 우리가 이러한 반려견들을 키우기 위한 요령이 있는데요. 나이가 든 노령견들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자세히 살피면서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노령견 케어가 필요한데요. 우리가 이 노령견들은 기력이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한 8살에서 9살을 노령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. 이 노령견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 나이이기도 해요. 우리가 첫째 노령견을 케어를 하려면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은 말을 좀 자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화가 없고 움직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이 노령견을 보면서 잘 잤어? 안녕. 자, 오늘은 어떻게 지낼 거야? 라고 수시로 우리가 말을 전달하면서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한다면 이 아이의 노련이 되어서도 심심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또 무기력한 생활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얘네들의 움직임, 산책이에요. 사실 나이가 드는 이 노령견들은 잘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잠만 자려고 하고 어떤 큰 변화에 소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. 9살 된 이 녀석은 젊었을 때 한참 잘 나갔던 정말 베스트인쇼를 많이 먹고 엄청 귀엽게 인기가 짱이었던 그런 아이인데 지금 이렇게 노령견이 되면서는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냥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려고 하고 어떤 큰 변화를 되게 싫어해요. 이럴 때에는 오히려 이 아이를 이렇게 정원에 데리고 나서 자, 엄마랑 콧바람 좀 쐬볼까?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요. 또 간단하게 마당에다가 띄워놓게끔 하고, 그렇지만 띄워놓는다고 해서 이 녀석이 옛날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띄워놓는 게 아니라 좀 한 몇 분 정도 하다가는 이내 실증 내고 귀찮아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안아서 이 환경을 같이 다니면서 아이한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시켜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자, 노령견 케어에서 세 번째는요, 기생충 체크인데요. 강아지를 키우면서 당연히 기생충을 체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특히 노령견에서의 기생충 체크는 되게 중요해요. 우리가 잔디밭이나 아니면 공원에서 산책을 했을 때 집에 돌아왔을 때는 혹시 진드기가 붙어오지 않을까, 또는 얘가 이물질을 먹어서 변이 무르지는 않을까 체크해 주시고, 주기적으로 해충이나 유충 이런 기생충을 체크하셔서 그걸 먹이셔서 아이가 항상 면역력이 약한 이 노령견들이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. 노령견 케어의 네 번째는 아이들의 식사인데요. 노령견들은 소화력이 떨어지고 또 많은 운동량이 필요하지 않고 잘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할 때는 아이들이 쉽게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해주시되, 첫 번째는 건사료로 먹던 것을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소화가 잘 될 수 있게 으깨서, 그래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을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. 또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너무 높은 데서 먹으면 혹시 소화력이 안 되기 때문에 턱 밑에까지 올 수 있게끔 밥그릇을 조금 올려주셔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의 세심한 배려도 필요합니다. 자, 노령견 케어의 다섯 번째는요, 우리 노령견들의 잠자리인데요. 노령견이 되면 수분도 빠지고 살이 좀 많이 빠져요. 이 뼈가 다 마디마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딱딱한 곳이나 대리석 같은 이런 데에서는 이 뼈가 부딪혀서 되게 아플 수가 있어요. 노령견이 있는 그 집안에서는 아이들의 잠자리를 쿠션을 좀 두껍고 좀 넓게, 그리고 좀 푹신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이 잠을 잘 때 편하고 푹신한 느낌으로 잘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. 자, 노령견을 이제 케어할 때 나머지들은 우리가 바닥이 미끄럽거나 하는 그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는요, 사실 노령견이니까 얘네들이 이 다리에 힘이 없어요. 걸어 다닐 때도 평상시 다른 아이보다도 잘 미끄러지고 주저앉고 이렇거든요. 바닥이 미끄럽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닥에다가 노령견이 다닐 수 있는 그 공간에다가 매트를 깔아주시는 것도 좋고요. 또 노령견이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시력이에요.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흐릿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없는 경우거든요. 되도록 이 아이가 다니는 그 거리에는 모서리가 있다든지 위험한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.
또 하나는 계단이나 아니면 얘가 부딪혔을 때 반응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, 노령견들은 항상 주위에 낯선 사람이나 소리, 환경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. 항시 가족이 주위에 있다라는 거를, 그래서 안심해서 자기가 놀 수 있다는 거를 노령견한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, 그래서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노령견들은 주로 주방에서 아이들을 많이 케어를 합니다. 음식을 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항상 이 노령견이 제 주위에 몇 보 안에 주위에 있거든요. 여러분이 노령견 케어하실 때는 이러한 세심한 배려까지도 필요하다면 우리는 노령견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. 마지막으로 노령견에 대한 이별의 준비인데요. 이 노령견의 이별의 준비는 참 마음이 아프죠. 항상 얘가 평생 나랑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별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이 반려견들은 얘네들의 생명력이 보통 한 10년에서 길면 한 20년 정도 사는데, 이 9살의 노령견이 되면서부터는 기력도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노령견에 들면서 많은 가족들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기도 해요. 그 이별을 어느 순간에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이별의 아픔이 참 오래 가요. 근데 저는 얼마 전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이를 이별을 했지만 준비를 한 1년 전부터 했는데도 아직도 그 녀석을 보면 생각이 나고 슬프고 못해줘서 미안하고 또 고생만 시킨 건 아닌가, 내가 이 아이한테 얼마만큼 좋은 엄마였는지 그걸 생각하면 마냥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런 이별들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그 이별에 대한 아픔, 그 다음에 슬픔, 괴로움, 외로움, 이런 것들은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이 아이가 좋은 곳에 가 있을 거고, 그 아이가 내 마음속에서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별의 준비를 하시면 슬픔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. 우리 이 녀석도 이제 나이가 9살이지만 지금부터 이 녀석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하나씩 추억을 담으면서 이별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번 클래스에서는요, 우리가 노령견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혹시나 가정에서 노령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요,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노령견들에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.